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의 미국 송환 결정이 무효화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씨의 송환국을 다시 정하라고 결정하면서 한국행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합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탈당을 시사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오늘 거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륙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선 올해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진행 중인데요. 바로 오늘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경선이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입니다. 투표소에 저희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버지니아주 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 투표소의 모습 조금 신기하기도 한 것 같은데 지금도 투표가 진행 중입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버지니아주 선거구에서도 오전 6시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 경선은 16개 주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한 곳을 선택해 경선 투표에 나섰는데 유권자 모두 한 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I voted for Donald Trump. I'm really excited about what he's doing with the economy. I think it's really going to benefit our country in the next 4 years. It's a sort of a repeat of 2020. I would love to have had some different candidates. I had hoped that Trump would go away. 오늘 선거는 경선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사실상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지으면서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립니다. 투표는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되며 양당은 전체 대의원의 35%가량을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네, 투표가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바이든과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슈퍼 화요일이지만 투표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대선 후보는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얼마나 압도적인 득표로 우세를 차지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공화당에서는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패배를 인정하고 트럼프를 지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팬들에게 슈퍼화요일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가운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2시간 동안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긴장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주 선거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과 관련된 조기 협상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 협상은 내년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12번째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앞두고 미국 통으로 평가받는 이태우 전 시드니 총영사를 협상 대표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지난 2021년 타결된 11차 협정이 적용되는 기한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정부가 만료 시점을 2년 가까이 앞두고 협상 준비 조기 착수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부터 방위비 협상 TF를 구성하는 등 협상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11월 다가오는 미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 수립 이후에는 한미 방위 분담금 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미국 또한 베테랑 외교관 출신이자 협상 전문가인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부차관보를 협상 대표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충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미 대선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미국 송환이 무효화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의 미국행을 무효로 하고 송환국을 다시 정하라고 결정한 건데요.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돼 우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씨의 미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권 씨는 미국 송환이 결정되자 항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하기 때문에 권 씨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미국과 한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먼저 정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느냐입니다. 권 씨 측은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보다 앞섰고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이번 결정으로 권 씨의 송환국은 원점에서 다시 결정될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돼 우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100년 이상의 높은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대전 유성구의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자전거 도로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엔 전남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바다에 빠진 5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정박해 있던 선박에 오르다 발을 헛디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남성은 저체온증 외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좌장 홍영표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홍 의원은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컷오프가 의결된 뒤 탈당을 시사해왔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소나무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옥중 창당을 강행하는 송 전 대표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보석 신문기일을 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재난 상황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이 열립니다. 오늘 훈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피 훈련 방식으로 지자체마다 다르게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의료 대란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요 100개 병원에서 전공의 90%인 약 9천 명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들도 오늘부터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먼저 신용수 기자입니다. 주요 100개 병원 전공의를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인원은 9천 명에 육박합니다. 전체 전공의의 약 90%가 사직을 택한 겁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사전 통지서를 발급한 뒤 의견 진술을 거쳐 처분 결과를 최종 확정합니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현실화하자 의대생들은 선배 전공의의 면허 정지 처분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냥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공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병동 통폐합을 비롯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도 임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노환규 전 의협회장까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 세력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교들이 희망하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제출받았습니다. 대학들은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어 의대생 3,400여 명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삭발식까지 벌이며 학교 측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주 기자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요청한 증원 규모는 3,401명입니다. 정부 목표치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 최대치를 500명 이상 넘어선 겁니다. 의료계의 증원 거부 요구가 전혀 먹히지 않은 셈입니다.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신청폭이 컸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이 930명을 신청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2,470여 명을 늘려달라고 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 필수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배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대 내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의 3배 가깝게 증원을 신청한 강원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학교 측에 항의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의 한 교수는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 행동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가 법원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지하철에서 취객의 주머니를 뒤지는 이른바 부축배기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일당 등이 구속됐습니다. 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베트남 국적의 장물업자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술에 취해 잠든 승객 옆에 태연하게 다가간 남성이 가방을 몰래 뒤집니다. 반대편으로 다가가 슬쩍 휴대전화를 빼내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나흘 뒤 자정을 넘긴 시간에 다시 발견된 이 남성, 졸고 있던 취객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전과 19범의 부축배기범 A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와 새벽을 노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B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휴대전화 7개를 빼내 팔았습니다. 훔친 휴대전화는 베트남 국적의 작물업자 C씨가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C씨는 지난해 3월 작물 취득 혐의로 구속됐다. 6개월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에서는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어 출국 정지와 함께 전자팔찌 착용 조건으로 석방된 작물범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CCTV 300여 대를 샅샅이 분석해 수사망을 좁힌 경찰은 B씨와 C씨가 휴대전화를 거래한 현장을 적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도 결국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에서 돈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승객의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홀로 떨어져 앉지 말고 휴대전화는 반드시 안주머니나 가방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갑자기 신용카드를 잃어버려도 요즘 세상에 누가 남의 카드를 쓰겠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바로 정지하셔야겠습니다. 분실된 카드를 훔쳐 유흥비 등으로 8천만 원을 쓴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동의 무인사진관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분실물 보관함을 뒤지더니 카드를 전부 꺼내 살펴보고는 그대로 들고 자리를 떠납니다. 백주대낮에 절도 행각을 벌인 이 남성은 무인사진관을 나선 지 1시간여 만에 서울 강남의 애플 매장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혹시 방금 전에 실물 카드 사용하셨는데 570만 원권 결제하신 거 본인 결제 맞으시죠? 하고서 20대 남성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구매 등에 8천만 원 이상을 결제한 뒤 물건을 되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A씨는 100차례 이상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만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무려 석 달 동안 8개 경찰서에 추적을 피해왔는데
지난달 27일 이곳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벌어들인 돈은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구속하고 휴대전화 판매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의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구속됐습니다. 성폭력 장면을 촬영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범행 4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 순찰차가 들어섭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쯤 오피스텔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이때 3명인가 몇 명인가 왔더라고요. 보호해서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차에다가 태우고. 가해 남성인 20대 A씨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교육 부문을 담당했고 그러다 알게 된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해 말을 듣지 않으면 관련 영상을 전국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 40분 만에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배우 고 이선균 씨는 친분이 있던 유흥업소 실장과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집요한 협박을 받아왔죠. 이 20대 여성은 다른 사람 명의의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3개나 구입해 자신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 이선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여성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불법으로 3개나 사들였습니다. 여성은 먼저 친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혐의를 듣고 불법 유심칩 전화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여실장은 친분이 있던 이선균 씨에게 해커에게 협박당하고 있다, 입막음용 돈이 필요하다며 무려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돈이 자신에게 오지 않자 여성은 이 씨를 협박해 직접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때도 또 다른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썼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협박받은 사실을 밝히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한테는 어떤 협박을 받으신 건가요? 그 또한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과 유흥업소 여실장의 공갈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4일 열립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겸 방송인 서인영 씨의 부부의 결혼 1년 만에 이혼설이 제기됐습니다. 서인영 씨가 최근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법원에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서인영 씨의 소속사 측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인영 씨 부부의 이혼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결혼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에도 이혼설이 불거지자 당시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파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인영 씨는 최근 새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알리면서 활동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른바 발가락 핥기 챌린지를 진행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학교는 최근 장애인을 고용하는 지역 커피숍을 위한 모금 행사를 열었는데요. 좋은 취지와는 달리 발가락에 묻은 땅콩 버터를 핥아주는 엽기적인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교직원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행사 참가비를 지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모금 활동으로 우리 돈 약 2억 원이 넘게 모였지만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어졌다는데요. 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밝혔고 오클라호마 교육당국은 역겨운 행사라며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페루 산 마테오 지역의 한 도로에서 충격적인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갑자기 집채만한 바위가 빠르게 굴러떨어지더니 앞서가던 화물차 한 대를 그대로 덮치고 또 다른 바위가 뒤따르던 트럭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일어난 사고인데요.
도로에 구멍이 크게 패이는 피해가 발생했고 널브러진 돌을 치우는데 4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페루 당국은 최근 이 지역에 내린 폭우로 산비탈이 불안정해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행히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들은 모두 무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단계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살아남으며 쇄신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현역 의원 7명이 무더기로 컷오프되면서 물갈이가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남과 영남권 5곳에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유경준, 박성중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 병과 서초 을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배치했습니다. 대구 달서 갑에선 유영아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홍석준 의원이 컷오프됐고 안병길 의원 지역구 부산 서동에선 현역을 제외한 3자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그걸 우리는 존중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컷오프라든가 이런 발표할 필요 없이. 이 밖에 강남과 영남 5곳에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태영호 박진 의원의 험지 행으로 무주공산이 됐던 서울 강남 갑과 강남 을, 영남권에선 대구 동군이 갑과 북갑, 그리고 울산 남갑이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구 현역인 류성걸, 양금희, 이채익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된 셈입니다. 공천 막바지에 새 제도가 도입된 건 시스템 공천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공관위는 우선 추천의 일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추천받는 대상을 국민 전체로 넓혔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에게 훨씬 더 장벽을 낮추었다는 외에는 우선 추천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공관위는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접수를 받고 비공개 면접을 통해 15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 참신하면서도 검증된 후보를 발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국민의힘에선 대구 달서갑과 서울 강남병에 배치된 유영아, 고동진 후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갤럭시 신화로 알려진 인물들이죠. 최돈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총선 앞두고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콘서트를 유영아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이끌며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나왔습니다. 날밤을 새도 어떤 얘기를 드려도 끝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자리는 제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유영아 변호사. 결국 대구 달서갑에 단수 추천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단수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정무적인 판단 부분도 들어가 있다. 대구 중남구에 공천된 도태우 변호사에 이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으론 두 번째입니다. 전통적 보수 텃밭으로 현역 물갈이가 얼마나 이뤄질지가 관심이었던 강남벨트에 첫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현재 모두 공석인 강남 3구 가운데 처음으로 강남병의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우선 추천됐습니다. 고 전 사장은 당초 비례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지역구 출마로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갤럭시 성공신화 주역으로 평가받는 고 전 사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인물입니다. 첫 번째 전화에서 그 청년의 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적극 공감을 했고. 경기 시흥은 친명 핵심인 조정식 사무총장의 대항마로 공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을 우선 공천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각 지역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 이용 의원은 경선에서 승리하면 추미애 전 장관과 맞붙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대항마도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을에서 공천이 배제된 현역 박성중 의원은 경기 부천을로 단수 추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 서른 의원 등과 맞붙게 됩니다. 경기 하남갑에 도전장을 낸 친윤 이용 의원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3자 경선에서 승리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 공천된 반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맞붙게 됩니다. 경선한 곳이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가 3자 경선입니다. 김기윤, 윤환채, 이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하기로 한 지역구 경기 화성을에는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우선 추천됐습니다. 민주당 영입인재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대결하게 됩니다. 서울 강서을에는 영등포을에서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우선 추천돼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대결합니다. 당적을 바꾼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은 현재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 우선 추천돼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된 최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맞붙게 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잔류로 한숨은 돌렸지만 당내 공천 갈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잔류 의사를 밝힌 의원도 또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도 모두 경선 과정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계열의 제3지대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지도 관심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선에서 컷오프된 기동민 의원이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관위가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들께서 정권 심판이 아니라 거대 야당 심판이라는 회초리를 들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당의 맹렬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컷오프된 친문계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을 떠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거취를 밝히겠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원색적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리더십으로서는 전혀 저는 자질이 없는 저질 리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은 앞서 탈당한 서른 의원은 물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함께 가칭 민주연합을 구성할 걸로 보입니다. 설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최종 선택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문발차 형식으로 출범할 것이라며 현역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계열 제3지대 움직임이 민주연합의 출범으로 다시금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다간파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민주당의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조 대표는 하객진처럼 윤석열 정권을 포위해 심판하자고 선거 연대의 뜻을 전했고 이재명 대표는 화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인사 첫 국회를 찾은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갑게 악수합니다. 조 대표는 두 정당이 정권 심판에 나설 동지라며 연합전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이 대표 역시 힘을 합쳐야 한다며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서 조 대표와 함께하지 않기로 선을 그었지만 달라진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우선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처럼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워 민주당과 따로 또 같이 전략에 나설 전망입니다. 같이 승리해야죠 라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고 망치 선이 앞장서고 본진이 적선을 포위해서 승리했던 하객진처럼 같이 협력하자. 이번 회동을 계기로 지지층이 겹치는 두 정당이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선거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북 청주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영등포에서 각각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한 전력 때문에 사천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 권향엽 예비후보에 대해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전민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격전지 충북 청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4석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인데 한 위원장은 학연을 강조하며 중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학교 끝날 때마다 이 무심천을 건너와서 여기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상당 시간을 이젠 경쟁자가 된 김 부의장을 저격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미 승부는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두 사람은 이른바 사천 논란이 있는 민주당 권향엽 예비후보의 공천을 두고 날선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그걸 근거로 어떻게 사천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 공천 잡음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권 예비후보의 전략 공천을 철회하고 현역 서동용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도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 이제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 민주당이 그동안 조국 대표와 좀 거리를 더 왔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그동안은 조국 혁신당을 선거연합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민주당이 밝혀왔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에서도 연대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는데요. 현 시점에서 연대 가능성 없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원내 정당 중심으로 시민사회 세력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인해 당이 두 쪽으로 쪼개졌던 전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칫 수도권과 중도층 여론에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으로 꼽히는 호남과 40대, 50대에서 조국 혁신당이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연대라는 표현은 자제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 측은 민주당의 악재가 아닌 범진보 진영 파이를 키워 도움이 될 것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좀 후보들에게 입조심하라 이런 경계령을 내렸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역대 선거에서 후보들의 실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전례가 꽤 있었죠. 아무래도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와 다투는 과정에서 잘못된 비유나 말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입니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지역의 한 장학금 전달식에서 장학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에서 생각해 본다면 잘 키운 인재라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성 의원이 한반도의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라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곧바로 SNS에 성 의원의 발언을 꼬집었는데요. 한 위원장 역시 후보들에게 후보나 예비 후보들은 우리 당의 얼굴이라며 잘못된 비유나 예시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제 선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지역구 공천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비례대표에 이제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먼저 야권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이 확정이 됐다면서요. 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서 후보를 각각 3명씩 확정했습니다. 진보당은 후보 3명을 냈는데 옛 통합진보당 계열로 분류됩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거나 이석기 전 의원의 구명운동을 벌인 이력이 있는 후보도 포함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에 나섰는데요. 합리적인 사람은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위헌 종북정당인 통진당의 후예와 조국 같은 사람으로 채우기로 했다는 거죠.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 새진보연합도 용해인 의원 등 3명을 확정했습니다. 용해인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기본소득당 몫으로 국회에 입성했죠.
이번에도 새진보연합이 용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스스로를 비례대표로 추천한 셀프 공천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비례연합정당에서 20번 안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이제 국민의 미래에서도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나올 텐데 지금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네, 국민의 미래는 위성정당이지만 민주당처럼 선거연합은 일단 없습니다. 오는 7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신청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조명현 씨가 오늘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을 합니다. 조 씨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죠. 또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사격 황제 진종호 씨도 비례대표로 도전장을 낼 계획입니다. 국민의 미래는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부족했던 청년과 여성 등을 비례대표로 적극 기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얼마 전 부영그룹에서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씩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큰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받는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이 많게는 3,800만 원이나 돼 논란이 컸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혁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주겠다고 해 화제가 됐지만 근로소득으로 잡힐 경우 많게는 세금이 38%에 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회사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영은 세금이 10%에 불과한 증여 방식을 택했습니다.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고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 장려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고 고심한 기획재정부는 전액 비과세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저희가 인정을 해주게 되면 세부담이 없게 됩니다. 그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그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걸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연봉 5천만 원인 직원이 1억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는다면 이전엔 2,7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청년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한부모 가정에도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 생계 유지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150만 명으로 늘리고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입주를 앞둔 재개발 아파트에서도 조합과 입주민 사이에 거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의 입장은 앞으로 발생할 추가 분담금까지 모두 납부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으면 키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입주민들은 이사도 하지 못한 채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 입주를 시작한 재개발 아파트 사무실에서 고성이 오갑니다. 주문 나온다고 그랬어, 안 나온다고 그랬어? 그랬죠? 그러니까 임금비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아요. 조합이 입주 이후 분담금이 늘어나도 이를 내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해야 키를 내줄 수 있다고 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당하시고 조합원들은 이미 한 차례 추가 분담금을 냈는데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분담금을 또 내라고 약속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잔금까지 다 지불하고요. 열쇠를 받으려고 왔는데 무슨 확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조합은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다음 달 PF 만기는 다가오는데 세계 필지와 상가가 팔리지 않아 상환할 자금은 부족하고 확약서라도 받아야 대출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PF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써달라고 했고 확약서를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일단 시공사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롯된 갈등은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분양 연기로 사업비가 불어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어 추가 분담금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지난 2022년 급감했던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지난해 3만 3천 달러로 전년보다 2.6% 늘었습니다. 우리 돈을 기준으로 하면 약 4,405만 원으로 3.7% 늘었는데요. 국내 총생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1.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kg짜리 금 현물 1g당 가격은 1.99% 올라 처음 9만 원대에 올라섰는데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순금 돌반지 한도는 44만 원, 팔찌 한도는 48만 원 선으로 이제 50만 원 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밀가루와 식용유 값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재료인 대두유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 2022년 3분기 정점을 찍었지만 다시 하락해 예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협의회는 원재료 값이 하락한 만큼 식품업체들이 출고가와 소비자 가격을 다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남부 켄터키주 루이빌을 연결하는 다리에서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23m 높이 다리에 철제 가드레일을 뚫고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다리 난간에 대형 트럭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사다리차에 고정시킨 밧줄에 매달린 채 트럭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는데요. 자칫 실수하면 구조대원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소방대원은 침착하게 운전석 쪽에 줄을 전달하고선 갇혀있던 여성 운전자를 극적으로 구조해냅니다. 노련한 소방대원 덕분에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네요. 화려한 외모로 유명한 할리퀸 도깨구리를 아시나요? 멸종위기종으로 암거래 시장에서 유통되기도 하는데요. 여기 자유를 얻게 된 할리퀸 도깨구리들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로 가보시죠. 폴짝폴짝 뛰어 숲으로 이동하는 개구리 한 마리. 자연에 서식하는 개구리가 아니고 야생에 방사된 도깨구리입니다. 불법으로 국외에 밀반출됐다가 지난 1월 압수된 총 118마리인데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있는 야생동식물 보호 관련 센터에서 관리됐다가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나리뉴주에 있는 투마코로 이송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선 야생동물 밀거래가 빈번한데요. 발각되면 개구리 소유에 대한 벌금이 5,6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1,900만 원 정도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엔 이틀째 폭풍우와 눈보라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문을 열자 떡하니 눈 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폭설 탓에 아예 스키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현지 시각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시네라네바다 산맥 서쪽 산지엔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고 주민 약 650만 명은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 놓였는데요. 도로 폐쇄와 교통 체증까지 11,280가구는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악천후로 가게 문을 닫는 주민들 중엔 이렇게 낙담보다는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딱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리그 사상 최초로 홈경기 무패를 기록한 정규리그 우승팀 KB부터 창단 첫 봄농구에 나서는 하나원큐까지 여자농구 4팀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쾌한 입담이 이어진 현장에 이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단 12년 만에 처음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하나원큐 선수들의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19살에 들어와서 지금 30살이 됐는데 네, 이렇게 첫 플레이오프 올라간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 네, 또 설렌 것 같아요.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는 정규리그 우승팀 KB를 만났지만 경기를 즐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후회 없이 즐기면서 즐기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챔프전 진출을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의 입담 대결도 이어졌습니다.
이겨볼게요. 아마 안 될걸? 삼성보다는 그래도 3점 슛이 조금 그거 하나는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다 발휘를 못한 그 열망이 우리 선수들이 더 강하지 않을까? 선수와 감독들은 팬들이 원하는 이색 우승 공약들도 모두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뭐 예전에는 못 믿겠지만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요. 뭐 지수 등이 없던지 뭐. 우승만 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언제든 저 한정입니다. 5판 3선승제로 펼쳐지는 플레이오프는 오는 9일 KB와 하나원큐의 대결로 막을 올립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연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비로 내릴 경우 5에서 최고 15mm 정도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5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비나 눈이 그친 뒤로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토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흐리지만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 해안과 제주는 오늘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0.7도, 서울 2.5도, 부산은 7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대구 11도, 광주는 14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